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농업원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은 정봉수 농사님 모시고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무사 정봉수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그 해고의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로기준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규정이 바로 이 해고의 제한입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 대해서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계를 하지 못한다. 요 바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이러한 징계를 하지 못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공익노무사로서 업무를 하면서 이러한 부당 해고나 부당 징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데, 거기서 가장 많이 써먹고 가장 많이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 이 근로기준법 23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3조에는 또 거기에 또 이렇게 정당한 이유로 해고를 하더라도 그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구나 그 30일간, 그러니까 완쾌된 이후에 30일간, 그리고 출산휴가 가신 분이 그 출산휴가 기간이나 또 돌아 복귀한 그 30일간을 해고하지 못한다. 이런 절대 해고 금지 기한이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또 예외적으로 이제 그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걸려 요양 중에 있더라도 그 일시보상, 일시보상을 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그리고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그러니까 사업주가 사업을 폐지할 때, 이럴 때는 이제 정당한 사유 상관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기간 동안이라도 그 해고 예고수당은 지급을 해야지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에 대해서 정의도 해주시고 어떤 경우에 제한하고 또 어떤 예외 조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데, 그렇다면 우리 강남농업부에서 요 그 조항과 관련해서 혹시 그 사례 중에서 혹시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신가요? 예, 이 근로기준법 23조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이 규정은 모든 그 사건에 있어서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익노무사는 이제 그 사업주를 대리할 때는 그 해고 자체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이런 입장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근로자를 대응할 때는 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한 해고다, 이렇게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할 수 없다, 그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은 해고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양측을 대리할 때는 그 핵심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찾아서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해고 부분에서도 그 근로자가 그 상당하게 회사의 어떤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바로 징계 해고가 되고, 또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질병이나 또 개인 어떤 개인적인 사고로 인해 가지고 출근을 못할 때는 이런 거는 그 통성 해고라고 해가지고 근로자의 기책 사유가 있는 해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또 경영상 해고 같은 경우는 사업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경영상 해고를 할 때 이 부분도 사업주가 이렇게 필요한 4가지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이 부분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주셨으면 하는데, 경영상 해고, 그러니까 그 회사가 어려워졌는데 회사가 어려워지면 이제 월급을 못 주는 상황이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는 근로자를 계속 데리고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이제 이게 정당한 해고가 될까요? 예, 근로기준법 그 23조 다음이 24조입니다. 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그래서 정리해고의 제한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사용자는 그 근로자를 경영상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이 필요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어떤 경제적이나 아니면 회사의 어떤 구조적인 큰 문제가 있을 때 해고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고 회피 노력과 그 해고 대상자에 대해서 그 성실하게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협의해야 된다. 그리고 해고 회피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해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하고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된다. 이런 네 가지 조건을 갖춰야지만이 그 근로기준법 23조에 있는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다음에 이제 24조에 대해서 논의할 때 그거는 자세히 들어가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이 그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면 안 되는데, 근로자가 근무를 하는데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이제 그 회사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을 하는데 어떤 정당한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그 문서나 어떤 그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거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이게 근로기준법 23조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 이 규정이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가급적 그 사용자는 권고사직으로, 그러니까 회사에서 얼마 정도 금액을 금전으로 보상해 줄 테니까 서로 합의로 퇴직을 결정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권고사직이 많이 그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이런 말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사익서 제출해, 뭐 이런 식으로 근로자한테 이렇게 윽박지르는 경우 있는데, 절대 사익서 제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사직을, 그러니까 해고를 스스로 동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지금은 이제 해고할 때 너는 해고다, 나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익서 제출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사용자가 이 해고 그 제한 규정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 사직서를 받고 근로자가 이제 그만두는 그런 경우인데, 이 부분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절대 사직서를 제출하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많은 은행이나 이런 대기업에서도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할 수 있도록 권고사직 제도가 있는데, 이게 바로 그 희망퇴직 제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은행 같은 경우는 뭐 3년치 임금을 바로 적시 지급해가지고 그 대신에 사익서를 받고 있다든지 이런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익서는 절대 제출은 하지 않아야 된다. 이걸 원칙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